수뇌부가 민주당과 야합해서 정말 이 검수완박, 국가적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경찰들, 그 경찰의 공권력이 아주 민노총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기영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 어사의 공권력, 경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한남동 관저로 막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니 경찰도 너무 좀 적게 출동한 그런 감도 있는데 그런 민노총을 저지하겠다면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경찰이 민노총 조합원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요 회색 옷 입은 남자가 이렇게 손으로 내리치는 던지네요, 던져. 예, 이게 무전기, 경찰 무전기 여러분 그 시커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경찰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른 장면인데요. 여기도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때려서 맞고 경찰이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인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볼 때는 참 뭐랄까요? 네.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 아니냐?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고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새해 바뀌고 나서 지금 사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과 민주노총 아닙니까? 예, 제일 큰 그렇죠? 혼란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있죠. 본인들이 내란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거, 갈등을 줄이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란 얘기하면서 내란을 조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수사 권한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한테 있어요. 민주당한테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무전기를 던져가지고 지금 경찰관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 받아야 되죠. 당연하죠. 네, 처벌 받아야 되는데 처벌 안 받고요. 자, 그 소식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두 명이 잡혔다가 체포됐었죠. 두 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그럼? 아니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무전기로 던져요. 저 어떻게 될까요? 그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괜찮고 안 되죠. 제가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공권력인 경찰이 피해를 당한 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다친 거는 큰일 날 일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법이란 건 예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 관련해 가지고 뭐 본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진짜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데모하다가 이제 저희를 막으려고 하는 그때는 이제 의경 시절입니다. 전경등 나올 때는 진압복이라고 해서 그럼요. 보호장구 다 차고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 그냥 맨몸으로 나오고 있어요. 맨몸으로 이 많은 민노총 조합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막으라는 건지 그냥 때리면 맞으라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경찰 수뇌부가 사실상 지휘권이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신용만 하고 사실상 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이 일련의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질서 유지를 위하고 저 폭력적인 어떤 집회 시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하려면 맨몸으로 안 되잖아요. 저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보면 깃발도 있고요.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격해지는 상황을 뭔가 막기 위한 최선의 어떤 방어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십시오. 과거에 민노총 그 집회하는데 고공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그 마체테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했던 그런 조합원 기억나시죠? 아니 그런 전력이 있는 집단인데 그런 집단의 이런 시위를 갖다가 경찰 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 보고 맨몸으로 막으라는 건 너무한 거죠. 아니 저도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이 됐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몇 년 후에 군대를 가겠죠.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마태 그 칼 관련해서 마타체 그때 봤던 게 더 재밌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정 언론 그런 편집해서 안 하고 경찰이 정당하게 고공 올라가가지고 진압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물리력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만 폭력적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부각을 시켰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글칼이잖아요. 정글칼. 정글도. 그런 거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식으로 민주노총. 근데 민주노총 왜 그럽니까? 각 언론사에 민주노총에 언론 노조가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봤을 때 야권한테 유리하느냐, 민주노총한테 유리한 어떤 보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레가시 미디어가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민주노총은 굉장히 선한 조직이고 정의감이 있는데 뭔가 경찰이 폭력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식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상황이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이른바 트랙터 가지고 한 상경투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게 잘 보세요. 지금
경찰, 예. 군 수뇌부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권력이라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야. 민주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혼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칙을 가져야 되잖아요. 불법 집회는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지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랙터 몰고 왔어요. 트랙터가 아무리 빨라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예. 그럼 고속도로를 타고 와. 저는 만약에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면 인정을 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트랙터를 몰고 와야 됩니까? 아니죠. 20대 30대를 몰고 와야 되나요? 그다음에 트럭들을 50대 몰고 와야 되나요? 그거를 남태령에서 막았어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박 2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이 가서 중재를 냈대요. 예. 말은 중재죠. 중재가 뭡니까? 중재가 아니라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말 들어라. 사실상 지휘권 넘어갔다. 우리 말 들어라.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이라는 경찰청장은 이미 뭐 잡아놓은 그런 상황. 그렇죠. 경찰청장 잡아놓고 차장이라는 사람 직무대행 해놓고 이 사람을 말 시켜가지고 올라오게 한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법입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건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고 예. 그거는 누군가의 지시도 지시지만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대로가 아니라 숫자대로 힘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겁박을 당해서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협조라는 이유로 민주당 말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경찰청장 직무대리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번 일도요. 지금 이렇게 이게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자기의 소속 직장을 밝힌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이제 경찰청 뭐 경찰이겠죠. 경찰이 우리 직원이 머리 맞아서 혼수 상태입니다. 이런 글을 처음에 올리면서 우리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민노총 집회를 막으러 갔다가 뭐 그대로 무전기에 뺏겨서 그걸 무전기로 머리를 찍혀서 지금 혼수 상태다. 이런 걸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부각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마 그 경찰만 다치고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억지 춘향으로 뭉개고 있었던 거죠. 뭉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익명의 게시판에 올리고 취재가 들어가니까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니 본인의 조직원이 경찰이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화됐는데 밝혔는데 민주노총에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경찰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얘기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음 날 풀어줘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청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무전기 던져가지고 이마 이렇게 되면 저 가만 놔둘 건가요? 그냥 조사 받고서 다음 날 후방 조치할 건가요? 이재명한테 그러면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되게 납득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수사 지휘권을 다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한테도 뭐랍니까? 너 이렇게 못하면 체포 못하면 탄핵시킬 거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다음에 야 너희 능력 안 되니까 수사 이첩해. 그리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쪽으로 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대로 공수처가 말을 따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수사권이 가름마가 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칙이라는 게 한번 흔들려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도 이 대통령의 탄핵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분명히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원칙. 확실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잘한 뭐 형사상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걸로는 아예 소추 자체가 되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내후 외란에 의해서만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그걸 위해서 그래서 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뭐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로 탄핵 소추안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헌재 재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란죄를 빼고서 그리고서 뭐 재판 좀 빨리 좀 진행해서 결론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쉽게 본인들이 생각한다. 말하면 그게 맞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탄핵은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정적수 제적의원의 3분의 2, 200석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 넣느냐. 계엄 발동권의 요건뿐만이 아니라 하루 주구장창 내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탄핵 소추안 보면은 내란죄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내란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포감, 여론전,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 안 하면 뭔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고 있고요.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럼 헌재 가서는 이 내란 이야기를 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만 다투는 거면 상관없잖아요. 헌재가 소추해서 헌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부분에 전반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럼 전반전의 내용 경기를 쏙 빼면 되나? 그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부분에 그 국회에서 내용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의 의결권이 표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204명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결시켰을 때는 내란의 혐의가 좀 있구나. 오죽하면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내란죄가 빠진다면은 자기도 이 찬성한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김상욱 의원님도 보면 저는 뭐 선의를 믿고 싶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떤 조직입니까? 민주당은 선전-선동 이런 거에 되게 능한 조직이에요. 뭐 당대표부터 뭐 아니 우리가 8년 전에 당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떻게 됐습니까? 5만 가지 뭐 청와대에서 구술을 했다, 미래를 했다, 뭐 비아그라가 나왔다, 터무니없는 선정적인 것을 다 때려 넣었잖아요. 사실 있나요? 아무것도 밝히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냉정과 어떤 뭐 냉정과 열정이 있을 때 뭔가 그 가운데에 진실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를 조정해가지고 우선은 통과시켜 놓고 본인들이 봐도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거를 다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헌재가 그렇다면 내란죄를 뺀 거면은 이건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 침해고 어떤 의결기관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갖다 침해당한 거니까 탄핵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헌재는 지금 올라가 있는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그냥 비법률가 어떻게 보면 법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이 있겠지만은 전문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인 어떤 국회의 과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심의 표결권을 무시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헌재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검사가 있는데 재판관하고 짬짬이 하면 되나요? 그건 정말 그럼 역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금 기소되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사나 아니면 검사가 아니라 검사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빼고 얘기해서 그렇죠 하면은 받아들일 건가요? 이재명 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특정은 하기 힘들지만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미선 재판관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자기 쪽 사람이니까 추천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심지어 정의당에서 데스노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정의당마저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했어서 정의당이 딱 언급을 하는 순간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미선 당시 후보가 주식이 35억. 근데 본인 명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5억은 남편이 했다.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 주식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판사라는 건 굉장히 누군가의 어떤 삶을 진짜 저울에 올려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하나라도 더 찾아봐서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없을까. 그럴 시간에 주식을 35억 원어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하시지 왜 헌법재판관도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근데 그 변명이 핑계가 과관인 거야. 과관. 자기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한테 이거 뺐으면 좋겠다. 누구 좋으라고.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편향되게 하고 있다. 내부 거래다. 정치 재판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재가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선 지금 헌재가 되게 나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뭐냐? 가장 급한 게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하는 거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이 부분은 탄핵은 뭐냐? 의결 정적수가 150일이냐 200석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주석에도 200석이라 나왔잖아요. 그 국회의장이 자기의 어떤 뜻대로 권한도 없으면서 그냥 붙여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1, 2주 만에 나오잖아요. 1주 만에 나오죠 보통.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한다고 해놓고서 질질 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는 게 중요하느냐?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탄핵시킨다,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왜 야당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의결 정석수가 151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n번째 n 영어로 n번째 권한대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또 권한대행이 되는 이게 그러면 헌재가 뭐냐,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갈등을.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심리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민주당의 이 151석이 문제라는 거를 딱 해야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렇게 n번째 탄핵시키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헌재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심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좀 혼란을 좀 잠재우는 데 있다면,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좀 심리하겠다는 게 목표가 있다면, 그럼 우선 해야 될 일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그 과정부터 먼저 제대로 바로 잡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은 1, 2주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걸리잖아요. 길게는 뭐 6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대신에 권한대행에 대한 리더십을 안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급선무인 거예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주당의 탄핵의 일상화, 29번 탄핵,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는 탄핵이 지금 29개, 10개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10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가 비상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잘 보세요. 위법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유를 댄 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은 뭐냐? 얘네들이 남발한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계엄의 이유들이 다 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논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논의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만 만약에 탄핵을 인용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덕수,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돼. 탄핵 사유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탄핵이 민주당의 그 수많은 탄핵이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계엄을 발동시켰는데 결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동됐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원인인지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머리가 좋지 않으니. 이 얘기를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되느냐를 다퉈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내란죄가 뭐냐? 비상계엄, 우리는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위해서 계엄을 이용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계엄은 비상대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권한이 내란이라고 저쪽이 주장한다면 그게 주장이 맞으려면 구체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은 뭐냐면요, 사전적 의미가 나라 안에서 내란은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내란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권한이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뭘 내란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내란 행위를 다투는 거고 내란죄는 빼기 때문에 다 다투는 거야. 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란 행위라는 거 자체는 내란죄에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헌을 문란케 했던 목적성이 있거나 폭동이 있거나 그런 걸 내란죄를 따져야지만 내란 행위가 규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를 다투지 않고 내란 행위를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김웅 의원이 되게 재밌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김웅 의원이 쓴 글을 좀 읽어봤더니만 중국집에 가서 짬뽕 한 그릇, 자장면 두 그릇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배달하러 가던 그 배달 기사가 주인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집 주인한테. 이거 두 종류 시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짬뽕 세 그릇으로 통일하죠. 그래서 주방장과 그 배달 기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짬뽕 세 그릇을 무조건 그 뭐 배달시킨 그 집주인한테 가서 이거 세 그릇 이거 받으세요라고 그냥 받는 거 인정해라고.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먹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아주 재밌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배신입니다. 배신. 국민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죠. 물론 민주당은 그거를 선전선동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양두구육이란 게 있잖아요. 양두구육.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하고 개를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 어떤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쳐놓고 그다음에 헌재 관련해서는 그 사기친 거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빼자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쪽이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얘기하는 게 권성동 당시 탄핵 소추 단장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거하고 형법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뭐 헌법적인 거를 분리를 하라고 했다. 이게 그러면서 권성동이 얘기한 거를 왜 너희들은 다른 말을 하느냐,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식하다면 못 참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야. 왜냐하면 궤변인 거예요. 뭐냐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해 당사자잖아요. 이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당에서 탄핵 소추 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 본인이 볼 때 이거 기각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용이 됐잖아요. 네. 인용이 왜 됐냐? 때려넣고 여론전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 지금 냉정하게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파면될 만큼 잘못했나요? 물었을 때 문재인보다 잘못했나요? 최소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한 40%가 되는 그 국민들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하셨을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론에 밀려서 가짜 뉴스에 밀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두번 섞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뭐냐? 그때는 국정농단이라는 게 메인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였고 뇌물죄는 부차적인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그때 의원이 그쪽은 탄핵 찬성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자. 그래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차적이었던 거. 근데 지금 뭡니까? 다 내란죄라고 해놓고 내란 해놓고서 사람들을 흥분케 하고 분노케 하고 하더니 내란죄를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내란죄를 만약에 빼려고 하면 재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아니 기각을 각하를 해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거리가 안 되니까 형식상 잘못을 했으니까 각하시키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 내란죄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반대 신문권과 확실한 반론권,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심리 기간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장 싫어할 거는 이재명. 바로 민주당에서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 때문에 당장 2월에 자신의 대선을 향한 꿈이 좌절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살리려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부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부 다 나서서 이재명 때문에 이 대혼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과 함께 진짜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민주당과 민노총 그리고 헌재가 만들어내는 이 대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